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CNN, 요즘에서 많이 쓰이는 CNN 알고리즘 3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되게 고전적인 VGG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거에서 이제 계산량을 좀 개선한 인셉션 네트워크랑, 그리고 요즘에 자주 쓰이는 굉장히 딥하게 VGG나 인셉션에 비해서 이제 레이어를 되게 많이 쌓을 수 있는 레스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저번 강의에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CNN을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자, CNN은 무엇이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라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x4 이미지를 하나 그릴 거고요. 살짝 노가다지만 열심히 그려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노테이션은 이제 행열 순이고요. 4행 1열, 4행 2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렸을 때, 이건 이제 4x4 이미지고, 이거를 커널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커널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커널을 3x3 커널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렇게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가서 겹치는 부분은 곱해주고, 그 곱해진 9개의 숫자를 저희 더해진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시그마라는 거는 당연히 입력 44까지의 이거는 이제 인풋이 되겠고요. 그리고 커널의 값인 W33까지 요 이제 커널, 이것에 의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W에 대해서 미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역전파가 된다는 거죠. 백 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건데, 역전파도 되고, 출력이라는 게 어떤 입력값과 커널의 곱, 여기서 이제 커널이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요 커널을 학습하는 게 CNN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컨볼루션을 해야 되냐면, 그냥 MLP는 단순하게 이미지로 보자면 지금 A 요 4개는 사진상에서 굉장히 인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 벡터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3, 14 그리고 21, 2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붙어있는 요 4개의 값이 벡터에서는 좀 떨어져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컨볼루션은 좀 더 이제 그 공간적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NN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면, 입력에 필요한 이미지들이 여러 장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요게 한 번에 컨볼루션을 했다고 할게요. 컨볼루션을
여러 단계 이제 거쳐서 요런 조그만한 이미지들로 입력이 표현이 되겠죠. 인풋이고, 그때 요 조그만한 이미지들을 뭐라고 하냐면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특징 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특징 맵들을 일렬로 쭉 핍니다. 그래서 기존 그냥 MLP에서는 이미지 그 자체를 핀 다음에 그 전연결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안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컨볼루션을 이용한 CNN의 경우에는 우선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축소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특징들을 한번 뽑아보고, 그 특징 맵을 이제 일렬로 핀 다음에 마지막에 전연결층 FC층이라고 부르는, 결국은 이제 MLP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n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히 뭐 그냥 고전적인 머신러닝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머신러닝은 뭐 굳이 따지자면 그때 말했던 왜 클러스터링 기억이 나실 텐데, 뭐 한번 계산을 할 때마다 모든 입력값을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두 개 그 중심점을 잡아도 결국에는 뮤1, 뮤2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점을 다시 다 써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적지 않고 이게 막 1억 개 있고 얘가 1억 개, 이렇게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한 번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데이터점들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개랑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CNN을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개 사진은 두 번째 개 사진하고는 사실 큰 연관이 없단 말이죠. 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연관이 없죠. 아예 다른 이미지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모든 인풋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게 딥러닝에서는 모든 인풋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는 않음. 이거는 이제 입력 간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인디펜던트 하다. 이미지가 대표적이겠고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하고 개 그림은 서로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미니 배치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니 배치라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은 모든 입력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CNN은 1억 장의 그림이 있다고 해도 뭐 100장씩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100개만 갖다 써도 1억 개 남아있는 이제 9억 몇 개는 요 100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학습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패럴렐한 학습이 가능. 이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즘 뜨고 있는 GPU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고전적인 이제 머신러닝 기법하고 딥러닝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학습 속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요. 왜냐면은 딥러닝은 GPU를 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똑같이 둘 다 1억 개 입력이 있다고 해도 머신러닝은 1억 개를 한 스텝에 반드시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딥러닝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나눠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VGG 아마 16 모델일 텐데, 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입력이죠. 입력 이미지고 224 x 224고 3채널이 있다는 거는 이제 RGB 이미지라서
3채널이고요. 가끔 PNG는 이제 RGB 말고도 알파 채널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4채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 소리고. 근데 보시면 이제 네, 요 까만 네모 요 판 두 개 정도, 이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했다는 건데, 보시면 컨볼루션에는 커널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VGG는 커널 사이즈가 3x3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자면 이제 맥스 풀링이 있죠. 요 빨간 네모들이 맥스 풀링인데, 맥스 풀링은 뭐냐? 컨볼루션은 이제 이미지 내에서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연산이잖아요. 근데 한번 써드리면 컨브는 특징을 잡아내죠. 근데 특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잡아내버리면 고양이 사진 같은 걸 인식하는데, 이렇게 눈이랑 귀가 있는 요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요 눈의 위치 같은 거를 너무 고정시켜 버리면 사실 고양이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옆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눈의 위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잡아내면 고양이가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오히려 학습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과학습, 과적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었다고 할 때, 그걸 복사해서 두 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렇게 한 명은 요렇게 나눴고요, 한 명은 요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얘는 뭐 한 80% 정도는 일치한 거고, 얘는 100% 다 일치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미처 관측하지 못한 실제 분포를 이제 녹색으로 그릴 건데, 그런 분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면 이제는 왼쪽에 있는 놈은 뭐 한 90% 정도는 일치를 하는데, 얘는 오히려 한 80이나 70 근처에서 머물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보다 성능이 오히려 후져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은 뭘 해주는 거냐? 맥스 풀링은 이제 일부러 특징을 일정량 제거하는 거예요. 위치적 특성을 잃게 만듭니다. 컨볼루션의 연산의 결과 뭐 요렇게 8, 9, 10, 12, 14, 15, 16 요런 이미지가, 이게 어떤 그 특징 맵이 됐을 때 이거를 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가장 큰 놈들만 4, 8, 12, 16 이 정도만 잡아내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거죠. 4, 8, 12, 16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4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4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요 4칸 중에서 어디서 4가 왔는지는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특징량을 좀 제거를 해서 과적합을 피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GG 네트워크는요, 뭐 이게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때문에 1000개의 클래스를 쓰긴 썼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현이 굉장히 쉽죠. 보면은 컨볼루션 하고 맥스풀링하고 컨볼루션하고 맥스풀링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쭉 펴서 전연결층에 넘긴 다음에 100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잡아낸다.
이렇게 굉장히 뭐 좀 단순하지만 성능이 좀 보장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짝 안 이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글에서는 이 VGG넷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요 커널 사이즈가 고정이 돼 있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크기가 컨버전을 하면서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미지 내부에서 이제 크고 작은 특징들을 잡아내는 거는 가능했는데, 그래도 너무 삼삼 고정되어 있는 거는 좀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잡아내는데 좀 불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글에서는 커널 사이즈를 33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11, 33, 55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뭐 V3죠.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근데 인셉션이라는 거는 그 인셉션 모듈을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인셉션을 이용한 CNN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인셉션 모듈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똑같이 이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여기서 요 컨볼루션 블럭이 인셉션 모듈로 교체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셉션 모듈은 도대체 뭐냐? 구글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VGG의 Fixed Sized 커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다양하게, 내 네트워크는 좀 더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알아봐 줬으면 해. 그래서 1x1 컨볼루션과 3x3 컨볼루션, 그리고 5x5 컨볼루션, 그리고 3x3 맥스 풀링 한 다음에 이제 1x1 컨볼루션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우선 처음에 이 구글에서 제안한 모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라이즈 컨캐티네이션을 했다고 하면 돼요. 컨캐티네이션은 뭐냐면, 이제 이미지,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가 이제 RGB 3개의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R, G, B 채널이 요 방향으로 이제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1x1, 3x3, 5x5 그리고 풀링의 결과가 이렇게 압축이 됐다. 요 방향으로 탁 붙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느낌의 박스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왜 연산량이 많냐면 5x5 컨볼루션을 봤을 때 커널이 이제 5x5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커널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물론 요 동그라미들이 각자 이제 어떤 값을 가질 테니, 이게 몇 개예요? 25개의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컴퓨터가 25개의 숫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역전파 하면서, 역전파도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연산량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거를 또 안 그래도 많은 연산을 이제 25번이나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5x5를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야 5x5를 2개의 3x3로 대체하자.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런 5x5 요 25개의 점을 한번 3x3 커널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렇게 9개의 값을 갖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번 또 3x3을 해보면 이제는 값이 하나가 나올 테고요. 그렇게 25개의 점은 이제 컨볼루션을 2번 수행하는 거랑 사실상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만 연산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왜냐면 25개에서 지금 2개의 3x3니까 3x3은 이제 9개의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18개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5x5를 2개의 3x3 커널로 대체했다. 이게 인셉션에서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still 연산량이 많아요. 왜냐면 채널 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엔 3으로 시작했다가 64, 128, 256, 51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거든요. 채널 수가. 그래서 야, 이거 VGG는 한 번 할 때마다 9개였는데 우리는 18개나 한다. 18개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한 모듈 안에 컨볼루션 연산이 3번이나 들어가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VGG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산량 맞추려면은 채널 수를 좀 줄여야 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낮춘 거예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도대체 채널 수를 어떻게 감춘 거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제 256개의 채널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256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256개의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 왼쪽 위 끄트머리를 이제 전부 다 계산해줘서 새롭게 하나를 만들고, 또 이 옆자리를 계산해가지고 만들고 해서 이미지 크기가 살짝 줄어들잖아요. 요런 식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이게 1채널이고 채널의 개수만큼 커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멀티 채널 특징 맵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 그러면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써서 우리가 그 커널의 개수를 조절을 하면은 256 채널을 우리 맘대로 뭐 64 채널이라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구글에서. 아,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가는 데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더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채널 수를 줄이면 연산량을 잡을 수 있다.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사실 픽셀 개수만큼 나오는 연산이라서 크게 연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셉션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인풋이 들어가죠. 제일 위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있었고요. 여기에 3x3 컨볼루션 있었고요. 여기 5x5 컨볼루션 있었고요. 여기에 3x3 맥스 풀링 있었죠. 이것도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한번 해줍니다. 왜냐면 전에 나온 채널 수가 또 많으면 그것도 줄여주고, 여기도 원바이원 컨볼루션 넣어주고요.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요 4개를 합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연산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한 블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셉션 모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셉션을 이용해서 CNN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인셉션을 거쳐서 쭉쭉쭉 거친 다음에 하나로 쫙 펴지고요. 얘가 다시 우리 n개 클래스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셉션에서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뭐다?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캡처를 하고 연산량을 줄인다 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즈넷이라는 꽤나 혁신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CNN들 보면은 기존의 네트워크는 어떤 구성이었냐면 입력 X가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를 지나서 이런 출력 값을 내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요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대전제 같은 어떤 가정이 있는 건데, 이때 F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갖죠. 이런 여러 레이어를 쌓은 어떤 F가 복잡한 함수 F를 근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F, 우리가 원하는 게 요 F인데, 네트워크 F가 학습을 걸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F로 변해가는 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요 볼드체 F에 근사한다는 게 딥러닝이 갖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복잡한 함수 F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건데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냐면 복잡한 함수에서 x 뺀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F를 요렇게 근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잔차라고 불리는, 영어로 residu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잔차를 학습한다고 해서 residual network, 줄여서 ResNet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를 이항하게 되면 hx는 뭐예요? fx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h를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와 입력값을 더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의 함수를 찾는 것보다는 얘를 학습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뭐냐? 한번 더 작성을 해드리면, 적당한 hx를 찾기보다 fx 더하기 x를 학습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좋은 생각이냐면, 우리 그 역전파 하려면은 편미분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결국에는 요렇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1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딥한 네트워크다 보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시그모이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계속 0.3이 곱해지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으로 간다 해도 우리 1 정도는 남겨서 뒤로 넘겨주자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엔 vanishing gradient를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레즈넷은 보면요 막 50이 되게 얕은 거고 152, 뭐 196 이런 식으로 굉장히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 더하기 x라는 거는 네트워크의 블럭으로 그려보면 구현이 또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fx가 들어가고, 요건 되게, 얘는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예요. 복잡한 네트워크. 그리고 요렇게 피드 포워드 형식으로 출력을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 F가 만약에 진짜 너무 굉장히 깊어가지고 뭐 컨볼루션이 한 100번 정도 수행이 되는 깊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100개의 레이어 전의 입력값을 현재의 출력에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갖는 거죠. 그리고 백프로페게이션 하면서 베니싱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게 바로 레즈넷입니다.